기사회견문 상주시장의 재난지원금 담원문 발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상주시, 문경시 지역위원회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BTJ 열방센터에 대한 상주시와 경상북도의 면접 행정대처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었고, 상주시는 어제부로 106번째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는 초토화되었고, 시민에게 무력감과 일상의 행복마저 앗아가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집권 여당의 역할을 옳게 하지 못한 점 시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상주시의 농촌경제와 지역경제 실상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상기온으로 밭작물, 가을 생산뿐만 아니라 상주의 주력 상품인 꽃감 생산마저 절반 이하로 급감하였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저녁 9시 영업 제한으로 인한 식당, 미용실, 체육시설, 학원, 운송, 사과, 돌봄 시설 등 고객을 만나기가 실제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난 2월 2일 상주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위해 상주시의 사업장과 주소지를 둔 6천여 상공인에게 제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소상공인의 막힌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과정은 상주시 의회나 같이 협의를 하고 상주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없었음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주시, 문경시 지역위원회는 긴급 재난지원금 예산 마련을 함에 있어서 상주시 의회, 정당,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주시 긴급 재난지원금 협의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54일간 슈퍼장마로 녹아내린 농산물과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농업노동자가 사라진 꽃감 농가의 타격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몇 천만 원씩 움직여야 할 농촌의 돈이 꽃감 다리가 비어있는 실상으로 지금의 농촌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농촌에 돈이 말라있는 상태고 지역 상가에는 현금 흐름이 멈춰있는 실정입니다. 상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 관련 인구와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 분야가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당으로 인해서 지역 간의 위화감도 실제로 동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마다 다르고 이미 폐업한 분들도 있습니다. 보편적 지급을 통해 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위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사용 시기를 일정 기간 한정적으로 사용하게끔 함으로 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에 상주시가 앞장서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현재 상주시의 재정은 373억의 예비비와 1천억 원의 지방재정안전화기금, 1292억 원의 청사 이전금 등 도룡 예산이
3천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 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상주시민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주시 문경시 지역위원회는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하여 전국민 무료 백신의 효율적 접종을 통한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하여 상주시 문경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에 최우선 가치를 삼고 지역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주시를 중심으로 의회, 정당, 민간, 봉사, 종교, 시민단체를 총망라한 전 시민이 나누고 섬기고 함께하는 협치의 정신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고 웅도 상주의 새로운 봄날을 함께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2021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상주시 문경시 지역위원회. 오늘 저희가 오늘부터 이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다녀보는 상태에서 상인들은 어느 정도 숨통을 튀는 데 대한 반가움도 표현하는 반면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지역 경제가 지금 너무나 침체되는 경제가 활성화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의 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주 시민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뭐 지급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보편적으로 시민 전체에게 한다라면 한 1인당 얼마 정도?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지방 행정이 실제로 지방 자체가 30년이 되어 왔지만은 실제적으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나 종교단체나 봉사단 각 단체들이 지역의 어려움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이런 여론 수렴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 행정이 사실은 많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주시 긴급 재난지원금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천에서 일차적으로 먼저 지역 화폐를 통한 전 영천 시민에게 10만 원씩 일단은 6월 달까지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 재난지원금을 시행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역 경제의 성소 효과로 본다면은 이러한 방법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빠른 회복이 올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논의와 금액은 시 당국의 재정 상황들도 고려해야 되고 시의회에서 시민 여론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제 정당 간의 입장들도 저희들이 산출한 조사 자료들도 충분하게 그 안에서 논의를 하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 지어지는 것이 가장 좀 현명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50만 원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하고 다르죠? 그런 부분들 제가 재정 여력 부분들을 이렇게 상주시의 재정 여력 부분들을 밝힌 것은 그런 내용들까지도 충분하게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단체나 한 정당의 입장에서 그렇게 제시하는 방법들은 이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저 재난지원금 전 시민에게 지역 화폐 저게 지금 1인 시위 지금 하고 있죠? 네네.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게 지난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월요일부터요? 예. 이게 이제 영천, 울진, 영덕에서 사실은 저희가 상주에서 가장 먼저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기대를 하기를.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BTJ라고 하는 열방센터는 지역의 이미지 추락에 너무나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꽃감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 2천억 정도의 이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역 자원인데 촌에 몇천만 원씩 다 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탄회가 다 비어 있는 상태 실상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의한 지역 경제의 침체만이 아니고 지역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 지자체에서 실제적으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주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집행부도 마찬가지면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기들이 단순하게 자연과차 힘드니까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부분들이 아니고 지역 경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는 이런 현 상황에 대한 고민들이 우선시 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 시민들도 우리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로 경기 침체가 되어 있고 소멸 지역으로 되어 있고 농촌이 힘든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냐 한 고민들이 지역의 정책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참 아쉽게도 상주시 집행부에서 소통 행정에 대한 방향들은 너무나 부족하다. 이 부분도 사실은 오늘 그 기자회견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대안했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이 지역위원장은 문경상주 지역위원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나왔는 자료에 의하면 시가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소상공인에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집행부의 한마디로 말해서 집권 여당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네. 집권 여당의 지역부 위원장으로서 사전에 상주시장을 만나가지고 소통을 한발 앞서서 소통을 했는 그 결과를 놓고 예를 들자면 상주시장이 어떻게 했다 하는 걸 갖다가 오늘 기자회견을 발표가 나다 참 좋을 뻔했는데 네. 왜 길을 따라가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서두에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지역의 어떤 기울어진 이런 상황들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마저 여기에서 그냥 지방자치제의 집행부의 역할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여론 수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미약하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한편으로 또 집권 여당으로서 사실은 열방센터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들은 총리실로 압수수색 영장 부분 이런 부분들 사실은 상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에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 정당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 밝히지 않지만은 철도 문제라든가 또 이번에 있는 열방센터 문제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은 총리실에서 총리실을 통해서 강력한 영장 집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총리실에서 저희들은 전달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상주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지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인데 지역민들이 충분히 상주시의 입장들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것이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려보자 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역할들이 미약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선출직에서 사실은 이러한 여건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히 집권여당을 활용해야 됩니다. 아쉽게도 집권여당을 활용하는 모습들이 실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끄러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상주 교수님입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간담회 때 이제 제도 차원에서는 시의회에서 얼마인지 그 재난지원금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의견도 비쳤는데 이제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더라도 조례 제정을 추진할 강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 질문 하나랑 그리고 이 찬반 입장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은 있으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들 민주당 협의회에서는 보편적 지원 조례에 대한 고민들은 충분히 지금부터 이전부터 사실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상주시 민주당 의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김영선 도의원과 상의를 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차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의회와 상의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 여론 수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폭넓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시의 일방적인 결정들은 사실은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금 지역 시민의 동력을 삼는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강력한 힘들은 시민에게 나옵니다. 그러한 제도와 구조와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실제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몫이고 역할입니다. 모든 목적은 시민의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고민한다면은 충분하게 시행정부와 우리 의회 그리고 정당에서도 겸손되게
이러한 정책들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으로 자기 시가 이 발전하려고 하면은 그 집권 여당이 이름만 집권 여당이 지난번 선거 때 얼굴만 뭐 그 이후에 뭐 민주당이 있는지도 모르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뭐냐면 평소에 좀 이렇게 활동을 정당 활동을 해가지고 또뭐 시장하고 같이 시위하고 집행부하고 또 여야 또 힘을 움켜야 되고 그렇게 발전적으로 뭐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뭐 이것도 하면 다 해놓은데 이제 와서 지금 뭐냐면 하다가 이것도 평소에 미리 하면 상의를 하고 뭔지 좀 이 계획적으로 그런 활동을 파업해가지고 해야지 산주시가 발전되지 그렇지 않고는 지역이 발전은 안 된다. 예, 우리 이현수 기자님 말씀 세게 듣겠습니다. 평소에 활동을 좀 해. 의뢰는 예. 지역협의위원장인 당협위원장이니까 시장도 만나고 항의를 해. 차라리 문을 뚫고 만나야 돼. 만나가지고 항의를 해야 돼. 네, 실제로 우리 그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상주시 몽지 명예위원장 서영교 지금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상주시에서도 사실은 중요한 사안들이 생겼을 때는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상의된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상주의 문제들을 사실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이 풀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구 적자 병역 문제, 또 철도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행안위로 보고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주 협력 의원들의 역할로서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에 있는 김주영 의원, 이원택 의원 이렇게 세 분이서 지역에 있는 사안들을 항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앞에서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연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 아닙니까? 예. 집권 여당 같으면 정부 예산이 하듯이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그렇게 국민의힘의 텃밭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와 생존을 하락하면 또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보살해가지고 뽑기를 잘 나가라가면 정부 예산과 관계된 이 모든 걸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요번에 대표 100만 원씩 준다 하는 게 이 차원을 떠나가지고 앞서서 시장하고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이 자료가 나왔다면 참 좋을 뻔했고 선제적인 대응이 미비하다 이 말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네. 생각 좀 길지만 뭐 같은 얘기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중앙정부에 정치하는 분들도 이런 형태가 돼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앙정치하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시가 이거 재난지원금 결정을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특히 집권당인데 이런 제안을 했었어야 하는 거고 지금 불과 설명회를 열흘밖에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무슨 위원회를 결정하고 금액을 결정하고 이래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집행부가 하는 일에 조금 딴지거는 이런 형태의 인식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지금 뭐 복지가 뭐 주장하는 뭐 포퓰리즘이다 아니면 뭐 선택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다 뭐 이런 전에 이게 이 상태가 벌써 1년이 넘게 이어져 온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역할을 못했다는 게 아쉽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 열방센터 얘기를 하는데 상주시와 경상북도가 미온적 행정 대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 대처가 미온적이었는지 만약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제기됐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예를 든다면 일부 이제 시민단체에서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서명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특히 집권당이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사실은 좀 법리적인 싸움들이지만 사실은 시장 행정적인 싸움과 법리적 싸움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 열방센터가 사실은 종교시설단체하고 연수단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종교적인 행위가 저희들은 이루어졌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재 능력 조치를 11월 대단위 집회 교육이 있을 때 이게 내용을 알면서 사실은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 부분들은 앞으로도 논쟁의 중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 시각은
이거 자체가 종교 행위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민주당 협의회 입장에 구성하는 거는 네. 시가 제가 잠깐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시장님하고 1월 26일 날 간담회 시의회에서 할 때 우리 민주당에서는 보편적 복지로 해가 10만 원 또는 25만 원까지 일괄적으로 보편적인 지급을 하자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못 대응했다 하는 것은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어제도 우리가 그 의회에서 시장님이 뭐 간담회 한다고 갔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게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뭐 또 시기가 부적절하다 이랬는데 사전에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충분하게 민주당 입장 보편적인 지원 금액 10만 원 또는 25만 원, 30만 원까지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고 시에서 할 때도 전도 그렇고 우리가 강력하게 그 주장을 했는데 시장님은 그 아랑곳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하고 난 뒤에 영상에 연락 그냥 결정했는 겁니다. 그래 이번 뭐 사안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뭐 아니, 속수무책이죠.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게 1년이 넘고 또 정부에서도 몇 차례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게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좀 제안을 먼저 했었던 게 옳지 않았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새겨 듣겠습니다. 저희 그 민주당 상주시 의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보편적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할당하고 있지만은 의원 수가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 사실은 3명입니다. 그 힘으로 사실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더욱더 이러한 계기를 삼아서 더욱더 지역의 민주당의 존재감, 지역의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네, 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 이 저 오늘 그 기자회견 그 요점은 협의회를 만들자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주자 뭐 그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는 논의를 시장님하고 다시 할 의향을 갖고 계세요? 지금 오늘부터 사실은 이게 그 이전부터 저희들 시의원들을 통해서 보편적 지원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사실은 논의를 하고 얘기를 드렸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시장하고도 충분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 사실은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원점에서 새로 고민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폭넓은 저희 지금 뭐 이런 결정이 내려졌지만은 폭넓은 방안으로서 지방자치제의 옳은 역할과 집행부 역할을 좀 해달라는 그 협치 행정을 펼치자하는 어찌 보면 그런 제안이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신청을 벌써 중소상인들은 오늘부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돌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